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리치입니다. 요즘 기업 경영의 화두는 ESG, 즉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조희정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인 기업 경영 추세입니다. 네. 이게 어떤 개념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ESG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바이로먼트, 그의 E, 그리고 소셜의 S, 그리고 가버넌스의 G, 이렇게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의 친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경영, 그리고 지배 구조 개선, 이렇게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요, 이미 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앞으로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G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엔 환경계획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이제 채택문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인구는 이제 증가하고 기후가 변화하고 환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파괴되잖아요. 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들여다봤더니 지속 가능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1987년도에 언급을 한 데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ESG가 최근엔 콘텐츠 업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철학들이 다 스며들게 마련이잖아요. 네. 콘텐츠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콘진원에서 콘텐츠 산업체 2,500여 개를 대상으로 ESG 경영 인식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산업체 인식은 사실은 높았어요. 가장 네. 중요한 가치를 환경, E로 이제 꼽았고 종합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사회, S다. 이렇게 이제 꼽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체들은 이 ESG 경영의 중요성은 보통 이상으로 이제 높게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종사자 규모 그리고 ESG 경영의 그런 인식 수준이 비례하는 경향.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드러났고요. 또 실제로 이 ESG 경영 수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나서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또한 또 매출액이라든지 종사자 규모 수준과 또 비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종사자 규모와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체는 이 정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이제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양심에 기반한 그런 윤리적인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자기 신념을 피력하는 네. 일종의 소비를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비를 하게 되는 이른바 가치 소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ESG가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투자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또 글로벌을 이제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이 사회적 가치가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한데요. 다양성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ESG를 이제 콘텐츠 쪽에 접목을 해본다면 그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소셜, 그러니까 사회 부문의 어떤 다양성 가치가 부각이 됩니다. 다양성은 이 경영을 위한 어떤 방안뿐 아니라 콘텐츠 기업의 어떤 경쟁력과 가치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그런 개념이고 또 개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이 다양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자기 이제 자사의 특성에 맞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많이 아실 텐데 젠더라든지 인종, 장애, 뭐 성적 지향 뭐 이런 식의 22가지 다양성 지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올리는 그런 콘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다양성들을 분석을 해서 2021년도에 다양성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6년까지 2년마다 이 조사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콘텐츠의 어떤 다양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ITV에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예 그냥 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계라든지 아시아계라든지 유럽 내의 어떤 소수 인종이나 장애인이 이끄는 그런 제작사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영화나 드라마도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전 세계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네. 우리도 좀 다양성에 대해서 예, 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우리 코너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글로벌 OTT를 통해서 이제 K 콘텐츠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뭐 드라마를 통해서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 연령, 종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왜곡되게 재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국가의 문화를 뭐 다른 표현이 조금 논란이 된 사례가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어떤 다양성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감수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엊그제 사실 정부에서 K 콘텐츠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K 콘텐츠가 수출 부진의 어떤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전방위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네. 사실 이 K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또 콘텐츠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사실 콘텐츠의 그 내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요구에 맞춰서 콘텐츠 다양성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이제 요즘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내외 콘텐츠 업계에서 이 다양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제일 대표적인 분야는 키즈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캐릭터 산업인데요. 네. 특히 콘텐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이제 아동들에게 바로 이제 영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장난감 제조 업체인 미국의 마텔사 많이 아실 텐데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바비 인형 생각하면 뭐 잘록한 허리, 긴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전형성이 있는데 네. 이러한 어떤 신체적 편견을 형성했다라는 이제 초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비판을 극복하면서 현재는 좀 다양한 그런 식의 어떤 인형들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노력하는 그런 대표 주자로 지금은 자리를 잡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형 장난감 업체인 메이키즈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2015년도에 장애 아동의 모습을 인형으로 제작해서 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 아동의 어떤 문화적 소외를 해결하는 데 되게 큰 기여를 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EBS가 네. 인기 크리에이터인 이 펭수의 어떤 세계관 그리고 서사가 좀 재밌잖아요. 이 네.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주목받을 대중문화 콘텐츠의 핵심은 결국 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이른바 선한 영향력으로 압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착한 콘텐츠가 앞으로는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MZ세대는 특히 가치 소비 그리고 이 소비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신념이나 그런 가치관을 표출하는 소비자 운동을 이제 미닝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닝아웃을 주도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제 실천을 하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취업 플랫폼이 뭐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런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이제 과반수 이상이 ESG 경영이 뭐냐라는 거에 뜻도 알고 있고 기왕이면 이런 기업에 내가 취업하고 싶다라는 식의 이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학가에서도 사실은 ESG 과목 신설 열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질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주는 정말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담긴 네. 서사나 콘텐츠를 위해서 내 돈을 쓰겠다, 소비하겠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 말초적인 오락적인 그런 요소들을 넘어서서 네. 문화 콘텐츠의 메시지에 담긴 그런 본질적인 힘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네, ESG는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넘어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문화 콘텐츠 발전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